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롯데그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됩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양호 회장의 사제 출연을 포함한 한진해운의 자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법정관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 융자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까다로운 위생 기준 적용으로 수출길이 막혔던 우리나라 김치의 대중국 수출이 본격 재개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100톤 규모의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먼저 증시 마감 소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감에 코스피 203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와 비슷한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한진그룹은 추가 자구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진해운이 12% 가까이 급락했고 한진중공업도 약 4.5% 하락했지만 지주사 한진칼은 3.4% 올랐습니다. 이 자구안의 유동성 확보 계획이 그룹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해소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롯데그룹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롯데쇼핑, 롯데제과는 상승한 반면 롯데손해보험, 롯데푸드가 하락하며 그룹 주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흘 연속 순매도하며 이번 주에만 총 4,500억 원 정도를 팔아 지수를 눌렀습니다. 기관이 어제와 오늘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한 주간 재계와 CEO 동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CEO들의 활동과 발언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일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오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인 이인원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이 부회장의 시신이 경기도 양평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예. 그런 한국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부회장에 이어서 실질적인 2인자이자 전문 경영인으로는 1인자였습니다. 43년간 롯데그룹에 몸담아 왔고 2007년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본부에 합류한 뒤에 2011년에는 오너 일가가 아닌 외부 인사로는 부회장 승진 처음으로 이뤄냈고요. 이후 정책본부를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롯데의 속내를 그야말로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인 황각규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너 일가에 앞서서 가신그룹들에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이인원 부회장에 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신동빈 회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검찰 수사에서 키를 쥔 인물로 분류되던 이 부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검찰은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수사 일정 역시 재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힘을 잃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재계에서도 자신이 다 안고 간다 이런 자살 문화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경우는 이제 이 부회장이 전문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이렇게 매듭짓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그 핵심인 한진해운과 조양호 회장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면서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진해운 측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자구안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이게 흡족한 반응을 얻어내질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제 출연을 포함한 5천억 원대 자금 조달 계획과 조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산업은행 측이 오늘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실효성 있는 것은 4천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 방안이라면서 기존 자구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구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한진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법정 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 실무자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율협약을 이어가고 정상화 작업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는 안건이 붙여졌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채권단 지분율 기준으로 7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안건은 부결이 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경우에 국제해운동맹체에서 퇴출이 이어지고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어서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한진해운의 주가는 바람 앞 낙엽처럼 추락했고 대한항공과 함께 한진해운을 양대 축으로 하늘과 바다를 섞어난다는 조양호 회장의 야심도 흔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진그룹은 법정관리 우려감이 있는데 좀 다른 차원의 우려감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올 초부터 여성 차별로 논란이 됐던 소주 업체입니다. 금복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도 받고 함께 개선 명령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 금복주라면은 주당이 그려진 상표로 유명한 소주 업체입니다. 아마 예.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구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 소주 시장의 80%를 차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알짜 향토 기업입니다. 1957년에 창업한 후에 지금은 2세 경영자인 김동구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 회사 기혼 여성 직원의 진정으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실질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60년째 이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퇴사를 거부하면 고의적으로 나쁜 근무 환경을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압박을 했다는 거고요. 아예 여성 인력을 채용할 때는 낮은 학력 보유자만 선발해서 평사원으로만 활용함으로써 여성 차별을 전제로 인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 전체 정규직 가운데 280명 가운데 36명만 여성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3월에 이 회사는 공식 사과했고 6월부터는 여성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이고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이고 세무조사도 당했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금복주뿐만 아니라 계열사 3곳에서 여성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번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접한 네티즌들 상당수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글쎄 이 회사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창업 당시인 1957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 여성들을 겨냥한 술을 잇따라 내놨는데 그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영그룹 소식인데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있던 2개의 대형 빌딩을 사들이면서 화제가 됐던 이 부영그룹 어떤 회사입니까? 그 1983년에 설립이 됐고요. 주택 임대와 분양 사업을 위주로 하던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자산 총액이 17조 원 가까이 돼서 벌써 재계 순위 19위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부영의 이중근 회장은 이미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세를 얻어온 업계의 큰 손인데요. 올해 초에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빌딩을 5,75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 매각 절차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빌딩의 매각가는 한 4, 5천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부영이 이 빌딩마저 사들이게 되면 삼성그룹으로부터 무려 1조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부영은 종합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레저나 관광 사업에도 이제 진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만 면세점 사업이나 프로야구단 창단에도 도전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현금 보유가 많은 그룹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여간 1조 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여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의 옛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를 3,200억 원에, 또 강원 태백의 오투 리조트를 780억 원에, 경기 안성의 마에스트라 골프클럽을 900억 원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금융계열사 빌딩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이 풍수지리까지 논하면서 매입에 공을 들여왔다고 알려졌는데 사원을 건 이중근 회장의 도박이 그룹 비상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재계에 관심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네, 기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죠. 그렇죠. 사면 받고 나서 이 회장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면 이후에 의욕적인 투자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 회장의 중병이 이제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재벌 총수 가운데 특사 대상이 됐다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그룹으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죠.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 중인데요. 우선 그 CJ 제일제당을 중심으로 바이오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보스턴 소재의 바이오 기업
메타볼릭스 기업의 일부 자산 인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돈으로 한 110억 원 가량의 규모입니다. 또 3월에는 중국의 기능성 건강식품과 화장품 업체 하이더를 인수하기도 했죠. 또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매물로 나온 한국 맥도날드라든가 동양매직 인수합병전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류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룹 문화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 18%에서 54%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이 이회장 사면이 계기가 돼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글쎄요, 이 보은의 투자와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간 재계 소식 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용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공간에 2,000명이 넘는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기계공학 계열이고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자페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배 사원들로부터 분야별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 각 팀에 이렇게 배정될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배정되나요? 본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1대1로 배치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보다 자기 PR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해서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 대학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장도 국세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설명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는 최종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취업이 힘들다는 게 몸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 공채가 대부분 다음 달부터 막이 올라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도 조만간 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 수준이거나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의 경영 악화와 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신규 인력 채용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공채는 사상 최악의 구직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채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의 직무 적합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현대차 소울 EV 완전 자율 주차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의왕연구소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소울 EV에 탑승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차가 스스로 지하 주차장에 공간을 찾아서 주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울 EV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12월 미국 네바다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지난 1월 기자단 시승회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했다고 현대차 측은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동네 상권과 문화 행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모바일 홈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네이버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지역 소상공인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한 플레이스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1차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서 플레이스를 설정하면 세탁소, 분식점 같은 동네 가게의 소소한 소식은 물론 동네 명소와 문화 행사 등의 정보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상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목포 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로 변경했습니다.
서울 본사 사옥은 1,800억 원에 판 뒤 건물을 재임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 채권단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에서 본사를 서울에서 경남 거제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폭염이 계속된 지난달과 이번 달에 냉동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에 판매한 냉동고 가운데 300리터 이상 제품의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LG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한꺼번에 식품을 사서 오래 보관하기에 편리한 스탠드형 냉동고를 찾는 고객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KB손해보험 빌딩에 외국인 투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는 전문 역량을 지닌 직원이 상주해서 외국인 투자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 관련 법률과 세무, 금융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점 내 전담팀을 만들고 전국 영업점에서 투자 유치에 주력해왔습니다. 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다음 주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